우리가 항상 어떠한 시술을 하던 할 때는 무조건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 30대 분은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통증, 회복에서 일주일 정도 차이는 제가 보기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흉터는 평생 가겠죠.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슴 수술과 관련된 절개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 지난 영상에 언급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영상을 절개선에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떠한 절개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슴수술 절개선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겨드랑이 절개, 유륜 절개, 밑선 절개, 배꼽 절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제외를 먼저 시키고 가겠습니다. 배꼽 절개인데요. 사실 이 작은 배꼽 절개로 코젤이라는 보형물, 실리콘 젤로 만든 보형물 있죠. 그것은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작은 절개로 그 큰 덩어리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식염수백을 넣었던 건데 식염수백은 원리 자체가 좀 다르죠. 만들어진 보형물이 아니라 겉에 껍데기만 있습니다. 껍데기를 말아서 아주 작은 한 1, 2cm 된 절개선을 이용해서 보형물을 삽입한 후에 튜브에서 밖에서 식염수를 주입해서 이제 확장을 시키는 방법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식염수로는 아주 작은 절개선으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든 가능하죠. 유륜도 가능하고 겨드랑이 절개도 다 가능한데 식염수백은 어쨌든 파손의 위험성이 분명히 코젤보다는 더 높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렁출렁거리고 촉감적인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코젤을 하면서 배꼽 절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 수술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 배꼽을 이용해서 절개해서 박리를 하고 보형물은 배꼽으로 못 들어가니까 겨드랑이 절개를 추가해서 이쪽으로 보형물을 넣었다. 저는 사실 그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럴 거면 절개선을 겨드랑이 하나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인이 익숙한 수술을 하기 마련입니다. 배꼽으로 하셨던 분들이 이게 익숙하니까 박리 자체는 배꼽을 하하고 겨드랑이는 내시경으로 하는 게 좀 더 까다롭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겨드랑이 절개 배꼽을 하면서 코젤을 한다라는 것은 그 경우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겨드랑이만 하는 게 맞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이제 유륜절개도 배제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떠한 시술을 하던 할 때는 무조건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고3 때 열심히 수능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죠. 항상 우리가 최고의 점수가 나올 걸 기대하고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내가 최악의 점수가 나왔을 때 안전빵을 만들죠.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이 정도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겠다. 수술이라는 거, 시술이라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걸 할 때는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악을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흉터라는 부분에서 무조건 흉터가 많이 남는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겨드랑이가 덜 보이겠느냐, 유륜이 덜 보이겠느냐, 밑선이 제일 덜 보이겠느냐, 애인과의 어떤 그 관계를 가지시 겨드랑이는 공략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 유륜하고 밑선은 공략이 되는 보이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밑선을 보지는 않죠. 유륜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흉터가 굉장히 진하게 많이 남았다는 가정에서 오히려 유륜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논문들의 통계를 보면 유륜절개는 유선 조직을 끊고 들어가야 됩니다. 겉에 피부에 있는 상재균들이 있지만 유륜절개를 통한 유선 조직 안에는 모유를 만들어주는 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박테리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박테리아들이 보형물을 삽입하면서 필수적으로 같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논문의 통계를 보면 유륜절개가 밑선이나 겨드랑이 절개보다 구형구축의 확률이 5배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흉터가 무조건 많이 남았을 때는 더 신경을 쓰이고 겨드랑이 밑선 절개보다 구형구축 확률이 5배가 증가가 된다면 유륜절개를 하는 거는 수학적인 이치로만 봐도 이제 넌센스가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겨드랑이 절개, 밑선 절개. 그게 가장 한국에서는 제일 보편화가 많이 된 절개선이 되겠죠. 그럼 어디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밑선 원장님 30분 퀵가슴하고 회복이 빠르다니까 전 밑선을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것도 좋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겨드랑이로 수술했을 때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밑선보다는 좀 더 늦은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 30대 분은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5, 60년을 더 산다라는 가정하에서 통증 회복에서 일주일 정도 차이는 제가 보기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흉터는 평생 가겠죠. 지금 당장은 회복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환자 개인한테는 결국 흉터가 어디에 남냐가 훨씬 중요한 부분이고 흉터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작년 6월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성형외과 논문에 겨드랑이 내시경 절개, 밑선 절개를 통한 가슴 수술 시의 부작용 차이를 통계를 낸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700몇 명의 어떤 수술에 있어서 결과 차이 통계를 냈는데 결국 밑선 절개나 겨드랑이 절개나 통계적으로 부작용 차이는 없더라. 제 경우입니다. 물론 밑선 절개를 많이 하는 분께서는 밑선이 더 유용할 수도 있고요. 겨드랑이 절개를 더 많이 하는 분은 겨드랑이 절개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 상담을 할 때는 어디를 절대 유도하지 않아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제 원칙에서 회복보다도 본인에게 흉터가 가장 많이 남았을 때 어디가 덜 신경 쓰냐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밑선 절개를 볼 사람은 나와 내 배우자 또는 애인 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밑선을 들추고 다니지 않죠. 원장님 저 목욕탕 사우나 가면 보이죠? 물론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목욕탕 갔을 때 가슴 보고 있나요? 아니요. 이러고 들추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애인이나 배우자가 더 많이 보는 위치입니다. 상대방의 흉터를 보고 누구누구씨 가슴 모양 촉감 다 너무 좋은데 양쪽에 지렁이 한 마리씩 있어요. 진짜 별로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겨드랑이가 맞겠죠. 그런데 애인이 이거 갖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 뭐 꺼져. 그럼 상관이 없죠. 자, 반대로 겨드랑이 절개를 생각을 해볼게요. 원장님 저는 민소매 나시를 잘 입어요. 그런데 조금만 팔 들면 모든 사람이 봐요. 너무 싫어요. 밑선이 맞겠죠. 그런데 민소매 나시를 입어봤자 1년에 2-3달이고요. 그걸 입는다고 제가 이러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럼 상관이 없죠. 무조건 많이 남는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덜 신경 쓰는 위치에 수술을 한다라는 것이 원칙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디가 더 낫겠느냐 본인이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 역할은 만족도를 최대한 올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 안 남다고 보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제가 환자분들 오면 그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개인적인 선호도는 사실 밑선은 수술하기가 좀 더 용이하죠. 바로 들어서 지혈을 하고 바로 편하니까. 근데 또 겨드랑이 절개는 뭐라고 할까 이런 얘기는 좀 뭐하지만 약간 오락을 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고 하다 보니까 게임하는 느낌? 여러분께 이제 뭐 수술할 때 게임한다고 얘기해서는 좀 뭐하지만 일단 재미가 좀 있는 수술이긴 합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있어요. 사실 아시아에서 나온 통계들을 보면 밑선 겨드랑이의 그 구형구충률은 비슷하게 나오고요. 미국에서 하는 통계들을 보면 겨드랑이 절개와 구형구충이 더 높은 걸로 나와요. 왜 그러냐? 미국 사람은 내시경을 잘 안 씁니다. 잘 못 써요. 절개하고 그냥 통으로 기구를 갖고 드러내가지고 지혈들을 제대로 안 하고 수술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구형구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겨드랑이 절개를 할 때는 내시경을 쓰는 겨드랑이 절개와 내시경을 안 쓰는 겨드랑이 절개는 완전히 다른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사실 환자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제 간호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내시경 쓴다고 이제 광고를 하고 실제로 환자가 오늘 그렇게 수술한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겨드랑이 절개를 하고 기구를 넣어서 확 하고 들춘 다음에 내시경으로 필요한 부위만 지혈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정확히 지혈을 하면서 근육을 깨끗하게 박리를 하지 못하러 기구를 들쳐서 그렇게 확인을 안 하고 피를 내느냐. 저는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이 아주 꼬치꼬치 질문을 하시면 잘 알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시경을 사용하시나요? 박리 과정에서도 내시경 지혈할 때는 다 하시나요? 정확히 쓰는 병원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걸 좀 피해가는 병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박리를 하고요. 지혈하는 과정에서만 확인을 합니다라고 하면 수술하는 과정에서 내시경을 안 쓸 가능성이 높은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설명드리지만 상담을 오시기 전에 또 수술을 결정하기에 임박하셨다면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보시고 밑선과 겨드랑이 절개를 나눠서 각각을 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디가 덜 신경 쓰일까를 본인이 충분히 고민해보고 수술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수술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꼭 어떤 절개선으로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럼 그 절개선을 잘 할 수 있는 원장님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가지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절개선은 이제 수술을 잘하는 부분은 사실 어디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시다가 꼭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는 분 같다면 사실 반대쪽 절개선에 자신이 좀 없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저도 특정 부위 절개선이 유용한 경우가 있으면서 왜 유용한지 설명은 드려요. 근데 그게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히 그쪽 절개선은 좀 자신이 없어 할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 라는 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